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작업의 안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은 말 그대로 목재를 잘라내거나 하는 둥근 톱을 말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은요, 이렇게 길 가다가 인테리어 하는 현장 안에도 보면 톱이 있죠, 그죠? 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에 나무로 만든 이런 테이블 같은데 톱을 이렇게 잘라서 위로 톱이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숨어 있겠죠. 여기다가 이 톱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두꺼운 나무나 목재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회전하는 톱에 나무를 잘라내요. 이게 바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겠죠. 역시나 주된 위험은 뭘까요? 그죠? 이 회전하는 톱날에 신체가 접촉하게 되면 신체가 접촉 시에 이제 다치겠죠. 그래서 톱날에 신체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방호장치인데요. 덮개입니다. 예. 작업이 이루어지는 톱날만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덮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되겠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톱날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입니다. 그래서 날 접촉 예방 장치, 방호 장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톱과 나무가 끼이면서 나무가 부러지면서 튀는 거죠. 요거를 반발 예방 장치다라고 합니다. 둥근 톱 작업 시 가공재, 목재죠. 반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할날을 말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호 장치는 날 접촉 예방 장치, 톱날과 인체 접촉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방호 장치는 반발 예방 장치, 가공재 재료죠. 재료가 부러지면서 작업자에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 일단 기억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동식 덮개랑 덮개는 아까 날 접촉 예방 장치인데요. 가동은 움직이는 거죠.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나 보조 덮개가 움직이는 형식을 말하고요. 고정식 덮개란 가공재 송급 시 두께에 따라 덮개가 움직이지 않는 게 고정식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에 의한 재해다. 그죠? 둥근 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된 위험은요. 톱날과 신체 접촉이죠. 요거를 막아준 게 금방 뭐였습니까? 톱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재의 반발에 의한 사고다. 그죠? 이렇게 반발을 막아주는 걸 금방 반발 예방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재도 자르다 보면요. 이 칩이라기보다는 목재의 이제 가루라고 봐야죠. 그죠? 이렇게 칩이 미산해서 눈을 다칠 수가 있죠. 이때 뭐를 착용해야 될까요?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날이 회전할 때는 면장갑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 추가로 적을게요. 면장갑은 착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날이 회전하는 기계에는 면장갑은 착용을 금지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 방호 장치.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방호 장치 중요하죠. 그죠? 날 접촉 예방 장치고요. 덮개로 적지 마시고 날 접촉 예방 장치로 적으세요. 두 번째는 반발 예방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발 예방 장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날이 있는데요. 분할날은 뭐냐면 좀 이따 밑에서 나오겠지만 아까 제가 이렇게 둥근 톱을 이렇게 위로 했다. 그죠? 이게 목재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근데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썰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썰리는데 중간쯤 썰다 보면은 톱니하고 목재가 꽉 끼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틈을 약간 벌려주면은 톱이 싹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할날이라는 건 잘라주는 날이 아니고요. 틈을 분할해주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날은
앞날이 있고 뒷날이 있다, 그죠? 앞날이 아니라 뒷날이죠. 후면날이죠. 세 등분이죠. 이 등분보다는 약간 길게 뒤에 날을 하나 더 떼어주는 거예요. 자르는 날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홈을 좀 공간을 더 벌려주는, 분할해주는 날이다. 뭐를 분할하냐면 목재하고 톱니가 꽉 끼었을 때 그 톱하고 목재를 분할해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날은요, 후면날의, 앞날이 아니라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어서 설치한다. 그죠? 이게 앞날이고 뒷날이죠. 뒷날, 후면날에 세 등분 중에 두 등분보다 약간 길게 3분의 2 이상 덮어 설치하고요. 톱날 후면과의 간격. 분할날이 이게 톱하고 딱 붙어버리면 톱이 회전을 못 하잖아요. 요 간격은 12mm 이내로 한다. 톱날 후면과 간격은 12mm 이내다. 그죠? 그리고 분할날을 조여주는 볼트는 양쪽에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톱날 후면과 간격은 12mm 이내,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어서 설치하고 분할날을 조여주는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날의 최소 길이 나와 있다, 그죠? 분할날의 길이 L은 6분의 파이 D입니다. 6분의 파이 곱하기 D는 톱날의 직경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경이 610mm를 넘는 둥근 톱에는, 직경이 이렇게 610mm를 넘는다는 건 직경이 이렇게 날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때는 분할날을 한쪽만 이렇게 고정을 해서 여기만 고정을 하면 위에 날이 약간 펄럭펄럭 하겠죠. 그럴 때는 양쪽을 고정해야 돼요. 이렇게 양쪽을 다 고정하는 걸 현수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경이 얼마를 넘을 때, 둥근 톱 직경이 610을 넘을 때는 현수식 분할날을 사용한다.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분할날의 두께입니다. 그죠? 분할날은요, 요 분할날도 이렇게 두께가 있겠죠. 근데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보다는 약간 두꺼워요. 톱 두께의 얼마 이상? 1.1배 이상. 그리고 톱이 돌아가는 진폭. 이게 톱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 톱이 돌아가는 진폭, 치 진폭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부분은 괄호 비우고 실기까지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 톱보다는 약간 두껍고 치 진폭보다 작을 것, 톱이 돌아가는 진폭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T1이 톱 두께죠. 분할날은 톱 두께의 1.1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B가 치 진폭입니다. 치 진폭보다는 작아야 한다. 그죠? 톱날 후면과는 12mm 이내로 설치하고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어 설치합니다.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이고요. 최소 길이는 L은 6분의 파이 D, D는 톱날의 직경입니다. 직경이 610mm를 넘는 둥근 톱에는 양쪽을 고정하는 현수식 분할날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발 예방 장치에는, 재료의 반발을 예방하는 장치에는 첫 번째 분할날이 있다, 그죠? 반발 방지 기구 핑거인데요, 발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꽉 양쪽 발톱에 물려서 재료가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반발 방지 기구. 그 다음에 반발 방지 롤러. 역시나 롤러를 통해서 재료가 들어가서, 재료가 롤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재료가 들뜨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내볼게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를 2가지로 적으시오. 실기에 이렇게 나온다면 큰 거 2가지 적으셔야 됩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 반발 예방 장치가 되겠죠.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를 3가지 적으세요.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 이렇게 3가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는요, 스스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덮개 그림 나와 있죠, 그죠?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분할날은요, 톱하고 간격은 12mm 이내로 떨어졌고, 앞날이 아니라 후면날이죠. 세둥분보다 약간 더 길어야 됩니다.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어서 설치했다. 그죠? 그리고 직경이 610을 넘을 때는 한쪽, 두 쪽을 고정하는 현수식 분할날을 사용했고요. 아까 조인 볼트는 몇 개? 2개 이상을 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고정식 덮개인데요. 이게 보면 재료가 올라갔죠? 테이블에 재료가 올라간 상태에서 최대 틈은 얼마냐면 8mm. 다시 말하면 이렇게 톱이나 대패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재료를 올렸다라고 할게요. 재료가 올라간 상태에서 남는 이 틈은 얼마 이내? 8mm 이내. 많이 남으면 손이 쑥쑥 손가락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재료가 없죠? 그죠? 덮개 하단에서 테이블까지 간격은 25mm 이내입니다. 이거는 뭐 목재의 평균 두께의 이 간격을 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재료가 올라간 상태에서 덮개 하단과 가공재까지는 8mm 이내. 그 다음에 둥근 톱 하단과 테이블 하단까지는 25mm 이내로 공간을 띄운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력식 수동 대패로 넘어가겠습니다. 둥근 톱은 잘라내는 거지만 대패는 이제 면을 편편하게 매끈하게 다듬어 주는 거죠. 동력식 수동 대패란 가공할 판재를 손의 힘으로 손급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동력 기계를 말합니다. 칼날 접촉 방지 장치란 인체가 대팬 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방호장치명이 동력식 수동 대패는요. 대패는 칼날이죠. 그래서 칼날 접촉 방지 장치 또는 칼날 접촉 예방 장치. 요것도요. 때로는 날 접촉 예방 장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노동부 고시마다 명칭이 달라가지고요. 칼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재 가공용 기계의 방호 장치 보겠습니다. 둥근 톱 기계는 좀 전에 공부했죠. 반발 예방 장치. 둥근 톱 기계의 톱날 접촉 예방 장치. 톱날 접촉 예방 장치라고 여기는 나왔는데요. 앞에서는 또 날 접촉 예방 장치 나왔죠.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날 접촉 예방 장치 둘 다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 그죠? 넘겨볼게요. 및 자동 이송 장치를 부착한 둥근 톱 기계를 제외하고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띠톱 기계입니다. 그죠? 목재 가공용 띠톱 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는 앞에도 나왔습니다. 덮개 울을 설치합니다. 자, 요거는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에는 덮개나 울을, 절단에 필요한 톱날 외의 위험한 톱날은 절단하는 게 아니니까 덮어라. 덮개나 울이 되죠. 그런데 띠톱 기계의 잘못 넘겼다. 그죠? 네. 다시 너무 넘겨버렸네요. 띠톱 기계의 날 접촉 예방 장치인데요. 목재 가공용 띠톱 기계에 있어서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 롤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 롤러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자, 이렇게 톱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날이 있는 건 전부 다 날 접촉 예방 장치 동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는 또 톱날 접촉 예방 장치 해놔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날이 있는 건 방호 장치가 날 접촉 예방 장치다. 자, 대패 기계가요. 좀 전에 앞에서는 칼날 접촉 예방 장치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날 접촉 예방 장치죠. 그래서 통일해도 괜찮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나
동력식 수동 대패나 방호 장치는 뭐다? 날 접촉 예방 장치 통일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작업 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 대패 기계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법규에도 고시하고 법이 명칭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좀 혼돈이 되죠. 못대기 기계는 혹처럼 튀어나온 걸 이렇게 잘라내는 기계인데요. 날 접촉 예방 장치 역시나 잘라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못대기 기계에도 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이고요. 이게 이제 덮개죠, 그죠? 덮개를 설치한 모습. 예, 작업에 필요한 부분 위에 덮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초기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할 때 예초기 날이 있기 때문에 방호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다 배웠었다. 그죠? 엔진으로 구동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절단 날을 이용하여 잡초나 잡목이나 작은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초목을 자르는 예초기에 적용한다 나왔습니다. 방호장치는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자, 두께는요 2mm 이상, 절단날의 회전 범위를 100분의 25 이상 방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날의 회전 범위를 90도 이상 방호하고 이렇게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절단날의 밑면에서 날 접촉 예방장치 끝단까지 거리가 3mm 이상인 구조로서 조작자 쪽에 설치한다. 사용 중 탈락이나 이완되지 않도록 지름 6mm 이상의 볼트를 2개 이상 사용해서 샤프트 튜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요거는 방호장치 명 정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금속 절단기, 역시나 절단하는 날이 있죠. 방호장치명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금속 절단기의 톱날 부위에는 고정식, 조절식, 연동식의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합니다. 조절식 날 접촉 예방장치는 가공재 크기에 따라 절단날의 노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조절식이고요. 연동식 날 접촉 예방장치는 이 날 접촉 예방장치 덮개를 개방했을 때 기계 작동이 정지되는 게 연동식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 보시고요. 방호장치 명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작업 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하고요.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합니다.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가져야 되고, 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포장기계입니다. 진공 포장기, 랩핑기에 한정한다 라고 했죠. 그죠? 방호장치명은요, 움직이는 부분을 덮어주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인데요. 덮개를 열어버리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연동 장치, 인터록 장치였습니다. 진공 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호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자, 그럼 어떤 부위에 하는가 하면요. 릴 풀림 장치 등의 구동부, 열 봉합 장치 등 고열 발생 부위, 포장 릴 주변,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 이렇게 위험한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해서 덮개를 열었을 때는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를 설치한다. 그죠? 자, 설치 방법은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을 것. 쉽게 이 덮개를 해체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연동장치는 방호 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가동되지 아니하고 별도 조작에 의해서만 가동돼야 됩니다. 방호 덮개를 닫은 후에 자동으로 재가동되지 않고 별도 조작해야지만 가동할 수 있도록 연동장치는 이렇게 별도 조작에 의해서 기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성 가공기계 종류 및 방호장치 수공구인데요. 소성 가공이다라는 건 고체 재료에 힘을 가해서 소성 변형을 일으켜 모양을 만드는 가공법. 소성 변형은 이제 한번 모양이 변형되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은 모양을 변형하는 그러한 가공법이다.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조 가공, 압연 가공, 인발 가공, 전조 가공, 프레스 가공, 제광 가공, 압출 가공 등이 있다. 그죠?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금속 재료의 성질, 이 부분도요.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 금속의 소성 온도에 따른 분류, 이것도 잘 나오진 않는데 필기에 한 번씩 나온다면 열강 가공은 금속을 제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하는 거고요. 냉강 가공은 제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는 겁니다. 온강 가공은 열강 가공과 냉강 가공 사이 온도에서 가공하는 걸 뜻합니다. 자,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수공구 넘어갈게요. 수공구 작업 시 일반 안전 수칙입니다.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무게를 가진 공구를 선택. 손으로 잡고 하는 수공구가 너무 무거우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무게를 가진 게 좋습니다. 수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반드시 이상 유무 확인하고 사용하면 좋고요. 수공구는 통풍이 잘 되는 보관 장소에 수공구별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수공구를 가지고 사다리 등 높은 곳을 오를 때는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반드시 수공구 주머니에 공구를 넣어서 몸에 장착해서 운반하고요. 보안경 등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공구는 처음과 끝에는 한 번씩 요거 나옵니다. 필기에. 처음과 끝에 과격한 힘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서서히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작업물을 확실히 고정시킨 후에 작업하는 게 좋죠. 안정된 자세를 확보하고 작업하고요. 저소음, 저진동형의 공구가 좋고 정기적으로 보수 유지하면 좋겠죠. 정작업 시의 안전수칙인데요. 작업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 착용하고, 정으로는 당금질된 재료를 가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혹 필기 나옵니다. 정으로는 당금질된 재료는 가공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르기 시작할 때와 끝날 무렵에는 세게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거 두 가지 필기에 간혹 섞여서 나옵니다. 철강제를 정으로 절단할 때는 철편이 날아 튀는 것에 주의하는 게 좋죠. 해머는 망치입니다. 그죠? 자, 작업 시에 장갑을 끼지 않는 게 좋고요. 작업 중에 해머 상태를 확인하고 처음과 끝에는 세게 힘주지 마라 했죠. 처음부터 힘을 주어 치지 않고 공동 작업 시는 호흡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예,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크게 중요한 게 많진 않았죠. 앞 시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좀 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 그죠? 우리가 날 접촉 예방 장치가 있었고 반발 예방 장치 있었죠.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 세 가지, 그죠? 분할날, 반발 방지 롤러, 반발 방지 기구, 핑거가 있었습니다. 자, 분할날을 설치하는 방법 나왔죠?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력식 수동 대패, 그죠? 칼날 접촉 방지 장치 또는 칼날 접촉 예방 장치, 날 접촉 예방 장치로 통일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호 장치 정리하시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기타 방호 장치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